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만에 이렇게 앉아서 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 건강에 관한 이야기들이 뭔가 새로운 신조어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나요. 그래서 매일 공부해야 됩니다.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라는 얘기 이제 수없이 들었었는데 이건 혈압 스파이크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혈당이 팍 올라갔다 팍 떨어지는 거, 이거 스파이크 현상이라 하듯이 혈압이 팍 올라갔다 팍 떨어지는 거, 이걸 혈압 스파이크 현상이라고 해요. 그걸 또 다른 얘기로 혈압 변동성이라고도 용어를 씁니다. 그냥 쉽게 그냥 혈압이 팍 올랐다 팍 떨어지더라, 그리고 잘 조절이 안 되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 방법이에요. 이 혈압 변동성이 클수록 고혈압, 저혈압 이런 거 못지않게 우리 몸이 갖는 리스크, 위험성은 더 크다, 그 얘기입니다. 혈압이, 혈당이 팍 올라가는 거, 그러면 혈당이 쫙 드러나가지고 혈당이 쫙 오르면 인슐린이 쫙 분비돼서 쫙 떨어지고, 그것도 맨 마지막에는 결국 이 당뇨병이 발병하지만, 이 혈압이 급상승해서 이 혈압 스파이크 현상이 딱 나도 혈압 조절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결국 동맥경화도 생기고, 이 동맥경화, 혈압, 이 혈당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와요. 그래서 이러한 심뇌혈관 질환의 맨 마지막은 중풍이 오든지 치매가 오는 것은 아주 이제 상식화됐어요. 그래서 이런 심뇌혈관의 합병증이 발병할 위험이 굉장히 높고, 또 이걸 고칠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고친다 해도 잘 고쳐지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죠? 그래서 물론 건강한 사람들도 기후 변화나 또 스트레스, 운동하다 보면 이게 혈압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원인이 없이 혈압이 쫙 오르는 현상들, 그러면 혈압이 왜 특별한 운동한 것도 없는데 혈압이 올랐는지 가서 꼭 점검을 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이뻐해 받거나 열이 빡 받아 얼굴이 빨갛게 올라오면 혈압이 한 50에서 60 정도,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편하고 이럴 때는 120에 80이었었는데 성질이 이뻐이 나고 하면 170에서 18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정도는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또 오락내리락 하니까. 그런데 이 아무 특별한 원인도 없이 이렇게 혈압이 5, 60이 이상이, 평상시에 120이었던 사람이 170, 180, 190이 쫙 이렇게 올라갔다 또 어느 때는 재보면 또 뚝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율신경계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물론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생긴 것은 장기상으로는 콩팥 기능에 문제가 생겼고, 콩팥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심장 기능도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했죠? 그 다음에 평상시에 혈압을 높이는 호르몬, 아시겠어요? 이 호르몬을 분비하는 요 부신, 여기 콩팥 꼭대기에 요만한 거 있다 그랬죠? 거기에 부신의 종양이 발생해도 갑자기 혈압이 쫙 오릅니다. 그래서 꼭 점검을 해봐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혈압의 변동성, 이 혈압이 쫙 올라갔다 축 떨어지고, 이런 혈압 스파이크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고지혈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혈관 손상이 동반돼서 동맥경화가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고혈압이나 그 다음에 저혈압보다 동맥경화로 인한 합병증이 훨씬 빠르게 진행된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찾고 빨리 치료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이러다 말겠지,
존벌레입니다. 아시겠어요? 일어나 말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아주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혈압이 큰 폭으로 오르락 내리락 해버리면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을 발생할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혈관 내벽이 손상됩니다. 그리고 혈관 내벽이 손상되면 거기에 이 찌꺼기들, 그걸 뿌라그죠. 찌꺼기가 쌓이고 하다 보면 결국 요게 모가지 밑에 내려가는 건 괜찮아요. 뭐 그런 대로 했는데 이게 뇌 속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인지기능 저하, 아시겠어요? 인지기능도 저하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실제 2021년도 호주의 모나쉬 대학에서 연구한 내용을 보면 혈압의 변동성이 큰 노인들은 치매 위험이 아주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라고 이런 연구 결과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의 변동성을 파악해서 혈압 스파이크 현상이 있으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그냥 한 번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일주일을 놓고 봐서 똑같은 시간대에 매일 아침에 재고 점심에 재고 저녁 잠자기 전에 재서 이렇게 평균치를 내보는 그런 이 조치를 취해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고 이렇게 재봤는데도 역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상이 생겼다는 뜻이죠. 그래서 한꺼번에 한 번 재고 섣부르게 결정짓지 말고 꾸준하게 동일한 조건하에서 이런 여러 번 평균치를 내서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 없는데도 불구하고 평상시보다 50에서 60 정도 수축기 이런 혈압이 올라가거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하루의 변동폭이 여느 때는 괜찮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오르는 경우, 그때는 기상도 한번 보고 날씨, 그 다음에 그날의 스트레스 받는 이런 걸 전부 다 꼼꼼하게 기록하고 이 혈압이 상승이 왜 됐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잘 관찰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 이상이 없는데도 이 혈압의 변동폭이 너무 크다,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고 하면 병원에 가서 원인을 찾고 제거하는 노력을 하셔야 한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혈압이 자주 요동치는 사람들, 이 변동성이 심한 사람들은 혈관 탄력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생활 전반에서 그래서 꼼꼼하게 그 당시에 혈압이 오를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어떤 게 있는지 혈압을 분석을 해봐야 돼요. 수면 부족, 그 다음에 스트레스, 그 다음에 불규칙한 식사.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혈압이 불안정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라. 아시겠습니다? 이해하세요? 그래서 평상시에 정상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정상, 그런데 이렇게 혈압이 특별한 원인도 없는데 혈압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이에요. 그럼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상승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첫 번째는 콩팥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심장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간의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장기의 기능이 동시에 저하됐을 때는 이 혈압이 급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걸 그냥 방치하면 이대다 말겠지라고 하는 존벌레를 키우다 보면 약 120여 종의 생각지도 못했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쇠장기의 부조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병이니 이것은 약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이 쇠장기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올리원, 음식밖에 안 됩니다. 배합 비율을 달리해서 먹는 생식으로 이걸 고쳐야지 약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해했죠? 그래서 정상 체온과 정상 체액, 이것도 비정상입니다.
이해가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정상 체온과 정상 체액도 가지지 못합니다. 왜? 앞에 비정상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건 정상 체액, 정상 체온도 정상을 벗어났다. 그래서 이 신장, 콩팥, 간, 심장 세 가지 장기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는 생식을 배합 비율을 달리해서 먹는 것이 가장 빠른 치유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당시 스트레스도 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 요인이 뭔가 점검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서양의학적으로 혈액순환 장애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혈압이 오르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아니? 그러면 이 혈관 내 찌꺼기 혈전을 제거하는 부황사혈요법도 병행 그냥 전천후 해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기 혈관의 급작스런 수축과 이완, 동맥경화로 인해서 문제되는 게 뭐냐면 혈관 내벽이 손상된다. 그런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염기가 부족한 신장 기능이 약한 것과 딱 맞습니다. 그리고 수축과 이완은 간이고 혈액 순환은 심장이고, 그래서 이 음양오행상으로 동양의학적으로 콩팥, 간, 심장 세 개 장기의 기능 저하가 이 혈압 스파이크 현상의 주원입니다. 이것은 음식으로 고쳐야지 약으로는 고쳐지지 않는 현상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콩팥이 주장기로서 인조 단맛의 과식이 이것의 진짜 원인입니다. 그래서 인조 단맛을 줄이고, 아시겠어요? 찝찝하게 먹으면서 이 세 가지 장기의 콩팥, 심장, 콩팥, 간, 심장 세 장기의 배합비율을 달리한 생식과, 아시겠어요? 스트레스 줄이고 부황사혈요법, 이 보조요법으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병행 처방한다면 이런 혈압 스파이크 현상은 가볍게 치유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알아야 예방하고 알아야 고칠 수 있다. 그래서 평생 학습의 중요성이 매일 강의할 때마다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몰라, 알아야 면장을 해먹지. 그래 안 그래요? 알아야 면장을 해먹지. 에이? 그래서 내 몸이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고 내 몸을 사랑해야 건강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혈당 스파이크 현상과 비슈꾸리한 혈압 스파이크 현상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쉬운 이런 조절되는 치유되는 이런 증상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작은 것이라도 딱 이미 나타났으면 일단 10년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년 진행된 것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정리할 수,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급하게 원인을 찾고 음식으로 하고 보조요법을 병행해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전천후적으로 덤빈다면 뭐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봅니다. 자, 오늘 혈압의 변동성, 혈압 스파이크 현상에 관한 내용 정리했습니다.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 너무 서둘러서 뭐 혈압약 먹고 그러지 말고 하나씩 둘씩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